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이제 헌재의 마지막 결정만 남았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됩니다. 뉴스타파는 이번 주부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재산과 도덕성, 자질과 리더십 등에 대한 검증 보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재산과 그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게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실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14억 원이 넘는 상속재산 4건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 공보에 공개한 재산은 36억 7천여만 원. 소유 부동산은 강남과 분당의 아파트 2채와 대구의 대지 한 필지가 전부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대선검증팀이 유승민 의원의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이 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구 남일동의 한 번화가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과 그의 친형은 이 일대에서도 최고의 입지로 손꼽히는 빌딩의 최상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백화점이었던 빌딩 15층 상가. 면적은 689제곱미터. 상가의 매매 시세는 10억 원 안팎에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15층 상가엔 대형 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부동사업자들은 대략 월 300만 원대의 임대 수익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평당 400 정도. 평당 400. 300 안 된다. 300. 무슨 100에 300. 예. 빌딩 관리 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 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임대 계약도 아마 그 유엔님 행님 되시는 분이 서울에서 계약을 해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보통 집안 건물이라도 임대로 왔다가 이런 걸 일단 공개하고 지금 이게 원칙인데. 유승민 의원은 2015년 11월 부친이 사망하자 이 상가 빌딩을 형인 유승정 전 서울 남부지법 법원장과 함께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6조의 조항을 보면 등록 의무자, 즉 공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2016년 3월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하면서 이 상가의 소유 지분을 누락시켰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상가의 등기부등본 2015년 11월 7일 협의 분할로 상속받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실제 등기는 6개월 후인 2016년 5월 23일에 합니다. 명의등기가 2016년에 이뤄졌기에 2015년 말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은 전혀 다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등기 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로하고 상속 중인 재산 등 해가지고 이거를 변동 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등기 명의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속 중인 재산은 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규정을 위반하고 누락한 상속 재산이 대구 상가 이외에도 3건이나 더 확인돼 재산 누락 행위가
단순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부친 유수호 의원의 자택 앞입니다. 유수호 의원이 별세한 이후 이 집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됐는데요. 유승민 의원 역시 이 집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 의원의 모친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 이 주택은 등기상 2개의 필지의 토지와 1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승민 의원은 1995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개 필지의 토지만 재산 신고했을 뿐 2015년 11월 상속받은 나머지 부동산과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2016년 3월 공개된 정기 재산 신고 내역 가운데 실제 소유하고도 누락시킨 유승민 의원의 부동산은 경북 영주에 있는 임야 18,000제곱미터를 포함해 모두 4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4건의 부동산 가액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를 기준으로 따져도 14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 규모는 신고된 36억 원이 아닌 50억 원대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20대 총선 이후에야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켜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고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뉴스타파는 유승민 의원을 찾아가 상속 재산의 신고를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버지 돌아가서 얼마 안 돼서 그 상속 정리하는 과정이었어요. 원래 이제 신고하는 거 보시면 클리어하시게 될 겁니다. 국제윤리위원회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 상속 진행 중인 재산이라도 그 신고에 누락되면 이제 누락된 걸로. 그거는 뭐 정확히 파악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실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확인하기 전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좀 임대 수입도 따로 갖고 계시는데 별도의 사업자 신고. 그럼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 유 의원 측은 실무진 차원의 실수일 뿐 관행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2017년도 재산 신고에는 상속 재산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승민 의원 형제의 공동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관련 세금도 정당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선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냈고 지난 2015년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지난 1월 26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유 의원의 공식 발언과 보도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공정과 개혁, 경제위기 극복 등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유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정의롭고 깨끗한 보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시지가 등으로 14억 원이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지난 3일절에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요. 뉴스타파 취재진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신도수가 많은 은혜와 진리교회 등에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집회에 동원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할 것을 담임 목사가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차량으로 신도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도 목사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젊은 교인들의 반발로 주로 노년층만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정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교회, 신도가 20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예정된 3월 1일 아침 오전 예배를 앞두고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교인들이 모이고 예배가 시작되자 담임 목사가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설교합니다. 3.1절 기념 또 애국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에 참여한 분들 이야기가 물 많이 먹고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은총은 메시지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곤 교회에서 느닷없이 애국가를 부릅니다. 예배당 안팎에는 이날 열릴 탄핵 반대 집회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는 신도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줍니다. 오늘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거기 버스 출발하는 거 다 비는 거야. 거기 빈자리 그냥 앉아. 예, 앉아서 가시면 이 버스들의 목적지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입니다. (45인승) 버스가 줄잡아 20대가 넘습니다. 천여 명 가까운 신도들이 교회 측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집회 현장으로 향합니다. 취재진은 이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60, 7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젊은 신도들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회 측은 원래 낮 시간에 예정되어 있던 청년부 예배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2시에 예배 있는데 그 예배 오늘 쉬고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10시 예배하고 저녁에 3부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다들 거기 가서 신도들이 버스에서 내려 도착한 곳은 광화문에서 열린 3.1절 구국기도회 현장.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기도합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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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기도회지만 탄핵 기각운동본부 정광용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와 있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뒤이어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기도회가 사실상 탄핵 반대 사전 집회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회에는 은혜와 진리교회 신도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거짓말로 SNS를 비웠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헛된 소식을 전해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회 참여를 독려한 목사가 거짓 설교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전체 사건을 얘기를 들면서 지금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다 조작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1월 29일날 했던 설교는요, 손석희 JTBC 그 보도 내용은 거짓이고 변희재 그분이 진실이라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애국자들의 시위에 참여하여 외치는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희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를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 도중에도 젊은 신자들의 반발이 컸다고 합니다. 설교가 다 거짓이고 탄핵을 탄핵한다는 그 김경호 변호사를 옹호하는 발언, 또 변희재를 옹호하는 발언, 그런 발언을 지금 하시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많이 나갔어요. 항의할 때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보수에 쓸 수도 있고 진보에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보수가 맞다라고 보수는 틀린 게 없다, 박근혜 얘기는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지금 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 이 국정농단을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분노해 있는 이 상황에 목사님이 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교회 측의 신도 동원이 잘못된 것 아닌지 묻자 전체 교인들이 낸 돈을 써서 이렇게 신도들을 좀 한쪽 집회에 동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신부님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일인데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현장에서 촬영까지 한 사실을 알리자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취재진의 신원을 따져 묻습니다. 어제 저희가 가서 확인을 다 했고 영상도 촬영을 했습니다. 어제 와서 확인을 하고 영상도 촬영했다고요? 예예예. 그런 거를 뭐 하게 되면 누구한테 얘기 좀 하고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촬영하고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촬영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어제. 뉴스타파 취재진이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교인들을 참석시킨 것으로 확인한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은혜와 진리교회 2곳. 조용기 조용목 형제 목사가 이끌어온 곳으로 두 목사의 영향력이 막강한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가 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예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많은 경우 그 돈들이 이제 이런 그 일종의 기독교계 극우 NGO들에 들어가고 그들에 의해서 이상한 신문들도 만들어질 것이고 이상한 동원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해외 선교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 이를테면 거대한 집회에 공공연히 내가 나섰다라는 목사는 현저하게 줄었는데 뭐 십자가도 큰 게 있고 왠지 기독교 집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대한 시내 집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또 한국 기독교를 20여 년간 연구해온 김진호 씨는 목사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일부 교회들이 여전히 신도들을 목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동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90년대 이후에는 학력도 높고 자존성도 높고 종교적으로도 교회도 꽤 많이 알고 목사도 아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비교 검토하고 목사 설교를 비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겉으로는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엄청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노골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을. 그건 교인들 눈치 보는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도 그것이 가능한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건 주로 이제 90년대 이전에 이미 권력이 형성됐고 그런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목사들은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이제 동원의 주체들인 것 같아요. 일부 대형 교회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신자들을 동원하는 행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3.1절에) 서울시청 광장을 메운 탄핵 반대 단체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고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회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사실들을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거나 8명의 헌재 재판관으로 하는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는 등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 그에 동조하는 극우 세력은 거짓 주장을 퍼뜨려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 단체들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소를 공개하는가 하면 정치인들의 사진을 불태우고 촛불집회 참가자나 장애인 단체 회원들을 공격하는 등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력성은 마치 해방 직후 서북청년단이 설치되던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부추기는 게 분명해 보이는 이들의 행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빠져나온 어둡고 긴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상기시켜주는 한편 좀 더 힘을 내 마저 정리해야 할 잔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광장에 나가 우리가 이룬 것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